We can come back, but the time is gone. I'm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eft.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someone to forget.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 season 25. 네, 오늘 백설공주들 역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은성 기자님 나오신 날이죠. 세계일보 강은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강 기자님이 지난번 방송 때 이제 우리가 쇼츠 할 때 유튜브가 그 썸네일을 하거든요. 근데 캡처 이상하게 잡혔다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도 바꿨습니다. 네, 아주 마음에 만족하고 조명도 만족합니다. 네, 유튜브 제발 좀 쇼츠 썸네일 캡처 잘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근데 썸네일을 네. 그 저기 PD님이 직접 만들어서 앞에 붙이면 돼요. 아니 일반적으로 일반 동영상 그게 되는데 쇼츠는 그걸 지정을 못해요. 임의로 못하고 쇼츠는 유튜브가 알아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휴대전화에서는 쇼츠를 업로드할 때 지정할 수는 있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컴퓨터로 편집을 하니까 이 영상은 휴대폰으로 편집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사실 그 시사정책연구소 공감의 안필룡 소장께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에 못 나오시고요. 네, 대신 아주 어렵게 모실 뻔한 게 아니라 되게 쉽게 모셨습니다. 이번에 대전광역시 의회에 입성한 권인호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10대 대전광역시 의회 의원으로 인사드리는 권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감회가 새롭네요. 우리 처음에 방송에 이제 초대했을 때 청년으로서 막 우두둑 했는데, 그치? 네, 우두둑한 게 갑자기 기억이 한 났습니다. 1년 됐나? 예, 1년 정도 됐죠. 예. 여기 굉장히 그 궁합이 맞는 방송인가 봐요, 아임이. 그렇지 않아요? 예, 좋아합니다. 예, 아니,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저희 방송 나와서 잘 되신 분은 되게 잘 됐고, 예. 또 안 되신 분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잘 되신 분은, 제일 유명해진 분이 누군지 알아요? 저희 방송 데뷔해가지고. 글쎄요? 정치인 중에? 장동혁. 그렇지, 장동혁. 장동혁 대표가 여기 출신이에요. 초기에 그 풋풋하신 모습이 여기 담겨 있어가지고. 그 여기 출신이에요. 네. 아임 출신. 여기. 네. 박정현 의원도 아임 출신이에요. 네, 네. 박정현 의원은 어느 정도 레벨가 좀 있을 때 나오신 거고. 그분은 대덕구청장 출마 선언한다고 할 즈음부터 네, 그때 사실 주목을 별로 안 했었거든, 사람들이. 그리고 대덕구 출신도 아니고 그때 서구 그 갈마동 뭐 이쪽 선거구였었잖아요. 네, 박정훈 의원이 용문관,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방송 하면서 이제 고정 맞고 하면서 이렇게 참 잘 된 케이스. 권인호는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일단 고정부터 어디까지 시작해서. 생각하세요? 예. 고정에서 하는 거 봐서 며칠 전에 저희 그 라디오 대사하면서 봤는데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 보이더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도 아닙니다. 어깨가 이만큼 올라오셨는데. 그쵸? 그래 보여. 제가 그래도 요즘 운동을 하고. 예.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어때요? 의원 생활 딱 이제 한 달 정도 했죠. 배지도 달고 있는데 어때요? 생각했던 거 하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초기에는 이제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조금 정리하고 나서 이제 딱 업무에 들어보니까 일단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공무에 제가 참여할 수 있다. 왜냐면 제가 공무원들이 의원님 하니까 좋아요? 존경하는 아니 의원님. 이런 식으로 공무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다. 네. 네,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상당히 명예로운 일이잖아요. 시민의 삶을 어떻게 보면 들여다보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을 그거를 공무원을 불러다가 역시 이런 그것도 여러 개 중에 하나 아니야?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제 대전 시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좋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의정 활동비 통장에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얼마예요? 연봉이 어떻게 돼요? 시의원들 그냥 4천 정도 되나요? 6천만 원 정도 6천? 될 거예요, 대전시 의원들은. 그렇죠? 그냥 딱 월급이 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라가지고 네, 부대에 또 올려가지고 그냥 딱 그렇죠? 정해져 있더라고 세금으로 이렇게. 맞아요. 언제 쏴요? 이렇게 오늘 첫 월급 하면 쏘는 거잖아. 첫 월급 아직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왔어요. 받았어요. 20일? 근데 20일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제 아니까 얘기하는 거야. 다음에 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아유, 의도 먹어야지. 시의원도 잠깐 20일 날 이거 들어오는구나. 법에 기부행위 이런 거 해당 안 하나? 정치인이 뭐 하면은? 아니요.
뭐 금액만 예. 5만 원 안 나오면 되지. 아니 왜냐면은 우리 방송 데뷔했으니까 예. 이해관계가 있어요? 1차 쏘고 2차 내가 쏠게요. 강유선은 그냥 손 안 대고 코만 푸는 걸로. 진짜요? 네, 예,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즌 방송이 백설공주들이에요. 알죠? 네. 왜 백설공주인지 알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100가지 설을 가진 공포의 주둥아리들. 독한 얘기해야 돼요, 와서. 예.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가는 이번 시즌 이제 그 과도기인데, 민선 8기 때는 독설 할 게 참 많았거든? 9기 때도 독설을 해야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독설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네, 오늘 좀 기대를 해보고, 강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부터 한번 아이템부터 좀 들어볼게요. 근데 사전에 뭐 좀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좀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어떤 거 준비하시죠? 지금 이제 민선 9기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히 거리가 없는데. 거리 많죠. 돈 없다고 하면서 취임식 그 돈 3천만 원이나 쓰고. 근데 그거 이제 저도 물어봤는데 네. 어쨌든 대강당에서 해도 뭐 음향 세팅하고 하면 비용이 뭐 어느 정도 들긴 하고, 그리고 뭐 원래 애초에는 의자 안 빌려도 되고 무대 추가로 세팅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거기도 부대 비용은 좀 들어간다. 근데 뭐 애초에는 그 남문광장에서 하려고 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시민들 다 누구나 와서 취임식 개최했을 때. 진짜 그랬대요? 근데 그때 그래서 장마 기간이었나? 그래서 이제 그 로비로 옮긴 하늘이 건데. 살렸네. 그거 했으면 욕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럼 돈이 더 들었겠죠. 그러니까 욕 많이 먹었을 근데 것 뭐 같은데. 지금 뭐 5,800억 원이 마이너스 났는데 뭐 그중에 한 몇천만 원은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네, 이런저런 해서 오늘 이제 전 청년특보 특별 보좌관을 대전시가 이제 5급 상당으로 채용 지금 진행 중인데, 이 특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와서 역할을 하면 대전이 청년 친화도시가 될지. 네, 그만큼 좋은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 기업가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지, 그리고 좀 그런 얘기 해보고요. 그 청년 특보를 이제 하여튼 많이 몰렸더라고요. 이번에 한 명 뽑는데. 지원자가 많아요? 네, 50여 명이 몰렸어요. 47명이 몰렸는데, 제가 뭐 어제 그거 물어봐서 했는데 2차 그 면접 대상자는 5명으로 추려졌어요. 네, 들어보니까 그 서류 이제 뭐 작성하잖아요. 뭐 자기 소개서 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많이 활용했나 봐요. 근데 그렇게 거치는 게 있나 봐요. 그 검증을 하고 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수십 명이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아마 다 탈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AI 도움 받으면은 결격사유. 약간 비슷하게 뭐가 그렇게 겹친 게 있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한눈에 들어온 게 있었었나 봐요. 아니 왜 그걸 물어보냐면은 뭐 AI한테 물어봐서 그대로 베껴내고 이런 건 사실 좀 문제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거짓말이죠. 요즘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소버린 AI 얘기 나오고 이거 활용해서 뭐 하자 뭐 이렇게 이 추세인데. 그건 보조 수단이고. 그치. 그러니까 보조 수단 수준을 넘어서 그냥 AI한테 뭐 내 자기 소개서를 만들어줘. 그랬다는 청년 특보라고 뭐 채용하는데 그걸 만들어줘 이렇게 했나 보죠. AI를 활용해서 창작이나 어떤 계획서를 쓰는 건 그거는 트렌드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저는 트렌드 일단 말씀해. 전 트렌드 검증 시스템이 보는 거는 이제 그 AI가 만들어준 프롬프트 내용을 그대로 썼느냐 아니면 그걸 가공해가지고 자신의 말로 썼느냐, 그게 핵심인 거죠. AI 썼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 것이죠. 그 생성형 AI에 이제 뭐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맥을 짚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본인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AI의 그 관여도 개입도가 높다면 그거는 자기의 창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많았대요. 이번에 네, 많아서 대거 탈락을 했고. 네, 그런 거 많았잖아요. 사실 누가 어떤 특보나 뭐 아니면 무슨 정책관 이런 거 이제 개방형 공직자들 특히 고위 공직자 뽑을 때 일명 내정설 과거에 많이 돌았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면 혹시? 물어봤는데 일단 내정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일단 면접 대상자가 5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8월 13일인가? 11일인가에 그 PPT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이제 본인이 어떻게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마땅하지 않으면 적격자 없음으로 발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정자는 없는 것 같고 공정한 채용 뭐 이제 하는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정무직이잖아요.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어쨌든 정무직으로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하고 그 철학적인 궤를 같이 하는 뭐 좋게 인수위에 생각하면은 참여해서 같이 고민했던 그런 청년이 들어오는 게 뭐 틀리거나 나쁜 건 아니라고 저 생각을 하고. 좋게 생각하면은 시장과 철학이 방향이 맞는 사람이 함께 일하는 그런 거고, 좀 이제 비판적으로 보자면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민선 7기 때도 저 그거 되게 비판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민생정책자문관 이런 거 신설학 3급이었어요. 그리고 또 양성평등관인가요? 성인지 담당 정책관. 성인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좀 신설이 많이 됐었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상징성은 좋다 이거야. 근데 과연 그 정책이 그래서 민선 7기 때 구현이 됐느냐 제대로라고 봤을 때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누군가를 위한 자리에 그치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사실 많았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 또 민선 7기 때 그 정무부 시장을 그 과학부 시장이라고 직책을 바꾸고 이제 그 대덕 그 아래 그쪽에 계신 분을 이제 모셔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 타이틀 하나 바꾸고 그 사람 하나 모셔온다고 해서 대전이 막 과학 수도가 되고 그때 뭐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뭐 이런 거 얘기했었거든요. 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한데 그게 과연 됐나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의원님이 봤을 땐 어때요? 저도 비슷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최소한 민선 7기, 8기 그리고 지금 와서 그런 이제 특별 보좌관 또는 정무직이지만 어떤 특정한 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역할들의 실험들이 해왔는데 왔었는데 일단 저는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준비가 돼 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어떻게 이 다른 부서들이랑 협업해서 일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 로드맵 같은 것을 가지고서 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이번에 물어봤을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명쾌한 답변을 얻기 어려웠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은 개인의 그 역량 차이에 있어서 되게 많이 있을 거고, 개인의 역량 차이는 큰 관료 조직에서는 금방 묻히게 돼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그 안 따라주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따시키고 이러면은 아니 꽤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그건 무용 그냥 보여주기로 끝나는 거거든.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 이렇게 튀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사람 하나 바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5급이지만 그러니까 뭔가 권한을 줘야 돼요. 그 특보한테. 권한 줘봤자죠. 그러니까 인사권 없는 한은 예를 들어서 인사권은 못 주고, 인사권은 못 주고, 그러니까 그 특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냥 가교 역할이잖아요. 근데 가교 역할만 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혀 조직에서 본인이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권한이 저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대전시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고 지금 이제 청년의회라고 새로 발표된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있어요. 저는 요거가 구조가 잡히고 요거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좌관이 가야만 거기 자리에 공무원과 청년 당사자가 온 자리를 자신이 이제 거기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할 때 이게 민간의 힘과 이 관료의 힘을 중간에서 조율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냥 다이다이로 다이다이로 죄송해요. 대전광역시 의회 품격입니다. 다이다이네. 아니 진짜 아주 좋아요. 네. 그 이제 직접 뭐 그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풀어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대하기 어렵다 성과를.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시도 같긴 하지만은 이 청년 뭐 무슨 특보였죠? 청년 정책 특별보좌관. 청년 정책 특별보좌관. 뭐 좋은 의도 같긴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나는 좀 솔직히 걱정이 돼요. 그 청년 내일 재단이 있잖아요. 거기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뭐 재단 이사장, 대표이사인가 이사장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가 그 청년 특보와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청년 특보를 또 뽑는다고 해서 어쨌든 저도 좀 중첩되는 감도 있다. 중첩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청년특별시 뭐 시원님 말씀하시겠지만 청년특별시 선포를 하고 그 청년을 아우르겠다고 했는데 선포를. 근데 그 처음 네. 첫
정책이 청년 특보 채용인 게 전 좀 아쉬운 게 좀 있네요. 네. 이거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의원님이 시작하는 느낌. 그 이제 뭐 민주당이긴 하지만은 시민들을 대리해서 이런 거를 견제 감시하는 거니까 잘 좀 보세요. 네, 잘 따져보시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실효성 없으면은 따갑게 질책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5급이어가지고 5급을 불러다가 5급 그 특보를 불러다가 뭐라고 질책하기엔 조금 아니지 의원은 안쓰- 시장 불러다가 안쓰러울 뭐라고 것 해야지. 왜냐면 또래가 올 거잖아요. 질책이 아니라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치. 의견과 옆에서 조율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역할인 거니까 잘 되게 해야 돼. 지켜보겠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알죠? 나 되게 할 말 안 할 말 안 가리고 하는 거 알죠? 예. 지켜봐 주십시오. 그죠? 예, 기자님 얘기는 그거고 의원님은 네. 뭐 준비해 오셨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 주제였는데 이제 일단 크게는 청년 특별시라고 이번에 이제 나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무슨 특별시 선포하고. 응? 근데 이제 사실 행정이 하는 구호는 좀 대중적인 것과 나아가야 될 방향의 균형적인 지점에서 문구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청년 특별시는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그 진짜 특별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아니 그 뭐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니, 나- 청년 주택 뭐 5,000호 공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4차 산업혁명 특별시도 나는 나 그런 거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리고 지난 민선 8기 때 민주당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장훈 시장이 뭐 인류 경제도시 뭐 이런 하니까 아우 촌스럽게 뭐 그런 요즘에 누가 그런 거 하냐는데 또 특별시야? 그러니까 선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거잖아. 중요하죠. 그때 민선 7기 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또 대전 방문에 선포시 간다고 서울 가갖고 사람도 없는 그 추워 죽겠는데 광화문 가갖고 그 생난리 치고 선포시 간다고 사람들 동원해갖고 동원된 사람 중에 좀 있는 사람들은 비싼 호텔 가고 9만 원짜리 밥 먹이고 그냥 막 동원 안 된 사람들은 밥도 안 먹여서 보내고 그 뭐 하는 거냐고. 저는 특별시라는 구호 그리고 사실 청년 정책 특별 보좌관에 저는 환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청년의 이슈를 앞에 두고 권한을 주겠다는 선언이 이제 있는 건데 문제는 그거에 따른 내용이 와줘야 되는데 약간 합리적인 의심은 내용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문제 인식이 뭔지 정확히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 진짜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계속 보셔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청년이 지금 대전시 조례에 만 19세부터인가? 39세까지. 네, 만 39세? 39세, 그러니까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특보를 5급 상당으로 한 게 저는 청년을 조금 그러니까 특보면 그 뭐 대전시 지금 정무수석은 2급 상당이고 뭐 정책 특보는 4급 상당이고 이렇거든요. 근데 청년 특보는 5급이야. 그러니까 청년 특보를 조금 이렇게 급수가 급수를 이 5급을 한 것도 조금 낮게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청년 거죠. 중간 안 한 게 어디예요? 어리게 네. 그냥 보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것도 그러니까 뭐 권한이 있으려면 최소한 그래도 한 4급 정도가 돼야 근데 모르죠. 이거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지만 시장한테 직보를 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이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급수도 5급으로 한 거는 조금 어리게 본 게 아닌가. 얘기 종합해 보면 이거네. 그러니까 방향과 그런 상징적 의미는 괜찮지만 그 내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이렇게 미심쩍고 약간 의심이 들면서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겠다. 뭐 이거네, 그렇죠? 네, 청년 의회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민선 9기 그 허태정 대전시정의 청년 특별시 정책 중에 또 핵심적인 거 하나가 이제 청년 의회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대청넷이라고 해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 대전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의회로 바꾸겠다는 건데 이제 일단 서두에 말씀드리면 비슷하게 의심의 눈초리. 의회라고 하는 거에는 엄청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권인호 저기 엑스맨 아니야, 엑스맨. 네, 저 잘한다. 권인호 의원님 잘합니다. 아니, 매운맛이라고 하셔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의심의 눈초리는 다음 시즌 고정. 이렇게 고정을. 의회라고 하면 높은 수준의 권한과 내용을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회면은 의원들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의원은 어떻게 뽑아요? 뭐 투표로 뽑는 건 아닐 거고.
그 뽑는 방식이 중요한데 뽑는 방식을 어떻게 할지. 의원이라 하면 누군가를 대리하고 대표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 중요하죠. 예. 아는 사람 누구 박는 게 아니라. 예. 아니, 청년 의회를 따로 만든다고요? 대전시에서? 네. 아니, 대전시에서? 네. 그러니까 아마 상징적으로 상징적인 어떤 표현의 의회죠. 위원회 같은 건데 네. 상징적으로 의회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위원회 네. 의회에서 뭔가 제안하면 그거를 대전시 의회가 받아서 뭐 심의도 해보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도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조거든요. 위원회는 사실은 일정한 예산이나 사업을 주고 그걸 할 수 있는 내용을 주거나 자문 성격으로 의견을 청취한다. 이 성격인 것이고 실제 의회라고 하면 시민의 대표로 뽑혀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정하게는 이제 그만큼 권한 수준을 올리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귀담아 듣고 제안 내용들이 좀 더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럼 그 의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그치? 근데 뭐 대청내 뽑듯이 똑같이 뽑는 거 아니에요? 그 서류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예, 일단은 신청에 기반한 내용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집행부에다가 제안한 거는 일정한 대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당사 조직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일정한 추천분을 넣어가지고 청년의 대표성이나 전문성을 가진 영역이 같이 들어와서 좀 균형을 잡아야 된다. 저는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이렇게 정치하고 싶은 친구들 이제 일종의 사다리 역할로, 그리고 조직 대청내 때 예전에 그런 지적들 좀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청년 조직을 꾸리기 위한 정치권들이 그런 지적들도 있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좋은 취지와 다르게 또 반발 여론이 있을 것이고 또 진영 간의 갈등으로 또 이어져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저거 민주당 뭐 사조직이다 이렇게까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난 걱정이 되는데. 그거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네. 지금 시작 단계니까 사실은 근데 좀 기대가 강 기자님 그랬잖아요. 우리 그 인수위원회 활동도 보면서 뭔가 기대가 돼야 하는데 기대보다 걱정이 많이 돼서 사실 좀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의원님은 뭐 그 정도 얘기해 주시면은 어쩔 준비하신 거 말씀하신 거죠? 예. 제가 갖고 온 아이템은 이거예요. 이거 작년인데 지난달에 6월 중순이었을 거예요. 어떤 기자로부터 친한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이장훈 시장이 태원에서 이제 기자들 잔뜩 하고 이제 밥을 먹다는 거예요. 임기 끝나니까 마지막으로 임기 기자들하고 마지막 먹고 거예요. 한다고. 근데 본인 소송 못 받았대요? 아니 받았는데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기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뭐 밥 한 끼 먹을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 막 100명 넘게 막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건가 싶어서 나중에 그 이제 업추비 공개가 되면 한번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묵혀놓고 있었던 거거든. 그리고 이제 업추비 공개가 돼서 보니까 기자들뿐 아니라 아마 그 주간이 이제 송별 파티하는 주간이었나 봐. 근데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의원한테 또 얘기를 들은 건데 그 당시 어떤 얘기가 그러냐면은 이장훈 시장이 업추비 남은 거 다 쓰고 오늘 기세로 쓴다 막 그런 그 주에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주가 이제 송별 주간이었던 것 같아. 점심 전에 해가지고 공무원들 이제 3급, 4급, 5급 그리고 기자들, 비서실, 그다음에 산하기관 그 임원들 해갖고 그 7끼 먹는데 1,780만 원 정도 쓴 거예요.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다른 단체장들 좀 봤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더라고. 근데 물론 임기 마지막이니까 뭐 그동안 뭐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돈이 그렇게 쓰라고 하는 돈은 아닌 거잖아. 그럼 언론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로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는 그 시장의 업추비가 나 환송 빠이빠이 하려고 쓰라고 마련된 돈은 아닌데 그렇게 쓴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언론이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 좋은데 언론도 그 이제 초청받아 먹은 사람 중에 한 500만 원 썼거든요. 그날 저기 태원에서는. 그리고 미안합니다. 강 기자님. 일단 말씀하세요. 이게 시정에 좀 독한 말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독한 말을 할 것 같아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기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거야.
나는 그 되게 좀 불편했어요. 불편하신 관계자님 얘기 들을게요. 불편하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 이거 기사를 쓰려고 성명서를 이제 뭐 급하게 이제 보고 기사 쓰려고 이제 선생님한테 그 로데이터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했는데 이게 이제 비교하신 게 민선 7기 때랑 비교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민선 7기 한 달. 아니요, 그거는 제가 하지 않았고요. 그런가? 제 성명서에 없고요. 그거는 신정섭 기자, 오마이뉴스 기자께서 기사 쓰신 거고. 그 얘기 저한테 전달을 해주셨구나. 그거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관점이 100만 원 기자들하고 밥 먹은 게 100만 원이면 괜찮은 거고 400만 원이면 이건 나쁜 건가? 라는 일단 그 금액 숫자 차이에서 뭐가 어떤 관점으로 이걸 지적을 하려는 거지? 일단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업추비가 어쨌든 시장의 업무를 할 때 좀 이렇게 그 보조 기능 수단으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사람들 정치인이잖아요. 시장도 정치인이 사람 만나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인가라는 일단 두 번째. 그게 뭐 17일 일주일간이라고 하셨나요? 17일간에 1,000만 원을 나흘 동안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나흘 동안 7기에 1,780만 원 했는데, 일단 저는 숫자적으로 볼 때 이게 그럼 잘못 위법인가 뭐 잘못된 건가? 사실 그런 건 없잖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자들은 저도 이제 그때 그 대전시에 등록된 매체는 다 그때 초청을 해서 아마 네이버 폼으로 이제 그 신청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중앙지 간사여가지고 저도 당연히 이제 거기 이제 갈 거였는데, 그날 저는 마침 이제 다른 인터뷰가 있어서 마침 못 갔는데, 이게 퇴원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뭐 신년 기자 오찬을 하면 구내식당에서 저쪽 한쪽에 그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할 때도 한 100여 명 정도, 한 70여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기자들 이렇게 데려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구내식당은 괜찮고 퇴원은 안 된다? 약간 저는 그 지적하려는 그 관점이 많이 아쉬웠다. 네. 허태정 시장님이 민선 7기 때 기자 단끼리 따로따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한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났고, 이장훈 시장은 아예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한 거죠. 근데 그럼 100만 원 쓴 거는 괜찮은 정도인 거고 400만 원은 안 된다? 이거는 사람의 그 호불호가 들어간 지적이지. 일단은 저는 그 구내식당은 괜찮다고 한 적이 없고요. 민선 7기가 괜찮다고 한 적도 없고요.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선생님은 그걸 몰랐던 거죠. 신정섭 그 기자한테가 사실 얘기고 저한테 할 얘기는 아닌 거고. 이장훈 구내식당에서 하다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한테 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인과의 간담회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왜 꼭 간담회를 이렇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해야 돼? 그럼 뭐 어디 서서 뭐 정류장에서 하나요? 차 마시면서 할 수도 있고, 회의실에서 회의할 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도 해요. 왜 꼭 항상 보면은 가장 많은 비중이에요, 그게. 그리고 식당도 나쁜 식당을 안 가요. 그건 이제 기자님 식당이 어딨어? 그러니까 별 싼 식당은 잘 안 가요.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자님 시각이시니까 저는 그런 시각이 갖고 있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거고,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거고. 근데 적어도 내가 그동안 일해서 일을 마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생색내려고 돈을 그렇게 막 물쓰듯이 쓰는 거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언론이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 더. 왜 언론은 여기에서 너네 밥 먹었으니까 가만히 입 다문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지적을 아무도 안 하잖아. 기사가 되면은 쓰죠. 안 하잖아, 아무도. 이게 매체.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특종을 발견한 게 아니라요. 매월 공개되는 자료예요, 업추비는요. 그러니까 기자는. 기사들도 그런 거를 관심 있는 쓰죠. 분들은 보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거리가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안 쓰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그게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치인이 언론 까기가 쉽지 않죠. 그건 알죠. 마구마구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그냥 이제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4일 동안의 그 금액에 있어서 그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대부분은 미친 거 아니야? 상식적인 생각인 거죠, 사실. 그리고 우리 그 민원장 안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일부 운영위원들께서는 뭐 밥 먹는 거 갖고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걱정을 해주시는 거지. 기자들하고 척지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근데 나는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그리고
그러면 이 민원연이라는 시민단체가 왜 있어야 하는데 언론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시민의 관점에서 얘기하자고 모인 곳인데 뭐 이제 그런 일들도 내부에서 얘기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아니 사람 막 80명 100명 불러놓고 뭐 마지막이다 먹어라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아니 근데 마지막이니까 뭐 먹어라 뭐 저기 마셔라 이게 아니고 그 시장들이 그 언론과 간담회를 하는 아니 언론뿐 아니라 메커니즘이 있다고요. 이게 취임했을 때 취임하고 나서 기자들하고 오찬할 수 있죠. 그러면 떠나기 전에 기자들하고 오찬 할 수 있죠. 이게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뭐 영란법에 만약에 위법이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건 이제 기자님 그 숫자 시각인 가지고 거고. 숫자 가지고 임팩트는 있는 건 맞아.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관점이 저는 조금 저는 그렇다. 기관이 기자들한테 밥을 대접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기관이 자기 취임했다고 기자들한테 밥을 사고 인사를 해야 해요? 기자도 저기 밥 사요. 아니 나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냥 같이 회의실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럼 잘못하면은 밥값은 그건 안 되고 말꼬리 잡는 차값은 안 거잖아. 되고. 우리 그 정도 얘기해. 그건 말꼬리 잡는 싸움인 거고. 저는 그 관점이 이거는 스몰띵이니까 이 정도 넘어가고 이거는 좀 큰 거니까 이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그 시각이 조금 그래요. 그래요. 그건 정진호 선생님의 시각이니까 여기까지. 예, 거기까지 얘기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요. 기관은 언론은 사실은 그 언론인들이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뭐 권인호 의원 같은 뭐 이런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뭔가를 얘기하고 물어보고 하는 거는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시청자나 독자가 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취재라는 그런 특권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누가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시청자나 독자를 대신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은 우리가 공적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심지어는 뭐 입법사법행정위 제4부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 용인해 주는 건데, 그 지위가 때로는 그러니까 친소관계 내지는 아까 말한 그러니까 당연히 그 관으로부터 내가 니네들 좋은 기사 써주고 아니면은 나쁜 거는 좀 마사지도 해주고 이럴 수 있으니 라고 해서 그 친소관계로 영향이 되면서 이런 밥 먹고 뭐 하는 것까지 발전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게 관행화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번 이슈는 그걸 약간은 이슈를 분리해서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 문제의식 중에 하나인 이제 언론과 이 지방 정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가 하나가 있고,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관점이 있지만 그 관점은 별개고, 이제 이장호 전 시장께서 그 정도의 규모로 그 시간 안에 그렇게 그걸 했어야 되냐는 저는 조금 분리해서 맞아요. 저도 그 두 가지를 다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다 지적하는 거고, 강 기자님은 이제 그게 두 가지 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아니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거는 관점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1,000만 원을 쓰면 나쁜 거고 일주일 동안에 100만 원 쓰면 괜찮은 거야. 전 이 관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100만 원 쓰면 괜찮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0만 원은 과하다. 잠깐만요. 기자님, 나 좀 전에 얘기했죠. 나는 뭐예요? 일주일에 100만 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하여튼, 네. 그래서 지적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권인호 의원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는 시장이 임기 말에 시장이 과연 그 세금을 본인 쌈짓돈 쓰듯이 그렇게 막 써도 되느냐, 과하게 라는 거. 두 번째는 그렇게 과하게 쓰는 거를 언론이 지적할 법한데 그렇게 지적하는 언론이 없었고, 심지어 그 과하게 쓰는 그 대상 중에 언론도 있었다는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나오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오늘 한 얘기는 요겁니다. 네. 그동안 저도 관심 가진 주제는 이제 언론이랑 뭐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정부랑 정치랑 언론이랑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느냐는 사실 좀 토론거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계 맺는 건 맞는데 공적인 자원을 거기다가 어느 정도 써야 되고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어야 되냐. 사실 뭐 일정 부분은 이 고착화되어 있는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고착화되는 관계?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그런 자원을 활용하면서 예를 들어 자주 만나는 분들이나 관계들이 더 가까워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과정에서 또 폴리널리스트들도 많이 탄생이 됐고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번에 그런 안 애들이 쓰셨어요 가고 폴리널리스트. 좀 보고 있어요. 네. 아직 인사가 안 끝났잖아요. 네. 아니 이게 갔는데 아니 캠프에 갔잖아. 아, 인사도 아직 안 끝나. 쓰셔야지. 인사다 하면은 한번 정리할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나한테 날이 섰지? 그게 아니라 저기 왜- 거기 누군지 뻔히 아시면서 그건 안 쓰시니까. 아니 아직 인사가 다 안 났잖아요. 예, 좀 기다리세요. 네. 아직 예를 거기 바깥 들어서 사람 많을 뭐 때. 교통공사 지난번 민산 8기 때 교통공사 거기 뭐 말고, 아니 거기 그리고 저기도 관광공사 이런 분들부터 해서 인사 난 다음에 제가 그거를 발표했거든요. 성명서 내고 인사 다 나면 그때 한꺼번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 생각인 팔 거고. 안으로 굽으시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팔을 안 하고 난 그렇지 않아요. 나는 민선 7기 때도 내가 제일 많이 까댔는데 응? 권인호 의원께서도 이제 의정활동 하시면서 한번 그런 토론회 같은 거 좀 마련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뭐 언론들이 지역 언론이 어렵습니다. 뭐 그리고 지원을 어떻게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지역 언론이 어렵고 지원도 필요해요. 근데 지원에 앞서 그럼 과연 언론은 그만큼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김재영 교수님이 예전에 그런 논문을 쓰셨는데 그 뉴스 사막화라는 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언론의 가장 건전한 그 구조는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자신들이 생산해낸 뉴스 컨텐츠로부터 발생한 매출 구조가 그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사의 판을 활용한 광고 홍보 그리고 관으로부터 이제 받는 그런 이제 지원금 이런 구조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지역 언론 구조 보면은 관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전체 매출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뉴스 사막화는 로컬로 갈수록 보는 분들이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야 이제 중앙에 뉴스들이. 조속되고 뉴스들이 없어지 그렇게 사막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 로컬로 갈수록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도태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1인 미디어들 가서 광고 겪고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들은 넘쳐나는데 반대로 시민들로 독자들부터 외면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사막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 딱 저는 굉장히 좀 공감하는 바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는 올려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강은성 기자 같이 훌륭한 관점 있는 기자들도 있지만은 정말 그렇지 않은 진짜 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생각이 다르거든. 옛날부터도 많이 달라왔고 근데도 같이 잘 지내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저게 과연 저런 분을 기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터 해가지고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제는 좀 올려놓고 좀 꺼내놓고 얘기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치인들은 사실 언론하고 착지고 싶지 않아서 말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권 의원님은 청년의 패기가 뭡니까? 청기선 씨의 패기 뭡니까? 한번 가봅시다 우리. 예?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지역 언론 개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언론의 지형이라든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제 기자님들이랑 만나면서 알아가는 게 많긴 한데 저는 핵심적인 지점은 새로운 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물을 비판하거나 그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물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영역이지만 잘 들어보니까 정치의 문제든 정부의 문제든 언론의 문제든 문화예술계의 문제든 근본이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가 반영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내용이 반영되고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 모든 영역에 그런 게 없어지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만 도는 방식으로 고착화되는 거는 그건 뭐 정치가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새로운 대안적인 이야기랑 대안적인 정치, 그걸 얘기하는 정치인, 그걸 말하는 언론을 만들어 갈지는 충분히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 판좀 깐다는 얘기잖아, 그쵸? 이제 공적 영역으로 들어갔으니까. 아까 그랬잖아, 공무를 할 수 있어서 어깨 책무가 막중합니다. 네, 예.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한다고 했어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I'm 시즌 25, 네, 백설공주들, 우리 강은성 기자님 팀은 오늘이 마지막 녹화입니다. 예. 네. 예, 저희가 시즌제 운영하는데 12번 12주로 하니까, 그리고 다음 주 김민숙 의원 팀까지 하면 이제 이번 시즌 마무리 하는데,
어땠어요? 아니 마지막 그- 백설공주의 화살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 독하게 말을 못해서 다음 시즌은 안 되겠네요. 좀 전에 보니까 막 잡아먹으려가지고만. 아니 근데 이게 좀 네. 아쉬운 게 네. 그 이제 정권이 바뀌는 그 선거 기간에 그쵸.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지나고 2년 차에 들어서는 더 많은 얘기를 독하게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긴 한데 저는 뭐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무슨 말이에요? 네. 고생 많으셨고, 네. 권 의원님은 네, 옛날에 한번 놀러 오시고, 그쵸? 우리 세 번째죠? 출마 때 한번 오고, 마이리틀 당선증 때 오시지 않았어요? 네, 세 번째입니다. 응, 두 그쵸. 번은 이제 당선되기 전에. 응, 그쵸. 다음 시즌 때 좀 저희가 요청드리면 오실 거죠? 아, 예, 언제든지 예. 불러주십시오. 예, 권인호와 언론 뭐 이런 거.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저 언론 중요해요. 지역 언론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막 부르짖고 있는데, 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주에 예 정말 시즌 마지막 방송 때 다시 찾아뵙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